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밀떡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만약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전자레인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탄생된 약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약. 그것도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무더기로 죽는 거잖아요. 어허. 죽는 사람보다 다친 사람은 더 많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미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항공으로 해서 그 응급 구조 헬기 이거 보니까 막 폭탄으로 해서 막 병사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헬기에 실리는데 그 병사가 쇼크가 오니까 막 그 고성을 지르니까 그 응급 구조 헬기에 탔던 군의관이 딱 어깨를 잡고 한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야, 나는 산채로 온 사람 죽인 적이 없어. 야,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가족들 생각해. 라고 하고 이제 헬기에 딱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전장터에서 비전투 손실이나 이제 부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이 비전투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균이 사방에서 와서 네네네. 여기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만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이게 또 전장 환경이 불결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다치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래서 비전투 손실이라는 게 엄청 많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반면에 이 비전투 손실을 전염병이나 다른 거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일종의 전쟁터가 거대한 실험실이 된 거죠. 거대한 실험실이다. 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셨지만 전쟁에서 총칼 혹은 뭐 총알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렇죠. 뭐 전염병에 감염된다든지 왜냐면 낯선 곳에 와서 그렇죠. 낯선 물 먹고 그러다가 그건 너무나 아까운 손실인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 한번 못 써보고 지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애써 뽑아서 훈련시켜서 무장시켜 전쟁터에 보냈는데 싸우지는 못하고 죽어. 이러면 큰 손실이고, 대표적인 게 제1차 세계대전 때 양쪽이 대략 한 1,000만 명쯤 죽었어요. 4년 동안. 네. 근데 1918년에서부터 한 20년까지 그 1차 세계대전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적으면 1,700만, 많으면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당시 전 세계 인구는 17억 정도.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인명이. 그렇죠. 예. 전쟁터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다양한 인종들이 전쟁터에 와서 이 병균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의 문제가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렇죠. 예. 1918년에 무원년이었기 때문에 무원년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1,700만 정도 되는 조선의 인구 중에 70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고요.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그 치명률로 치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뭐 1일 2일 생활권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던 질병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일으켰던 건데, 예전에는 이 미생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야, 귀신 들렸어 라든지 야, 공기가 나빠 뭐 이런 얘기해서 뭐 무당 찾아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중세 예. 유럽에서는 또 아주 골 때리는 게, 질병에 걸리면 야, 피가 나쁜 것 같아 해서 피를 뽑아버리는 치료법도 있었어요. 허약해진 사람 몸에서 피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요. 이런 치료법도 있을 정도로 참 무지했다가 19세기 말 정도 되면 우리 파스테르 박사님 같은 분이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걸 발견했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손에 이렇게 살짝 상처 나면 그냥 약 바르고 밴드 바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감기 걸리면은 약 먹고, 예, 그다음에 어디 아프면 그냥 누워 있고, 여기 종기 같은 거 나면 치료하면 되는데, 예전엔 이게 사람들을 정말 죽일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나온 게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 아스피린,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인류의 발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뭐 이런 획기적으로. 것들 뭐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결국은 전쟁과 다 연결이 된다. 특히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상용화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렇죠. 게, 1928년 9월쯤에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교수가 이제 교수? 놀러 갔다가 연구실에 왔어요. 근데 포도 상규균 같은 이렇게 병균을 배양시키려고 샬레라고 부르는 우리 과학실에서 봤던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동그란 통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다 넣었는데 이걸 뚜껑을 잘 꽉 닫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왔더니 이 균이 없어지고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병균을 푸른 곰팡이가 잡아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잘 연구가 안 되고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2차, 터졌거든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부상으로 감염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 페니실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연구는 해서 연구실 단계에서 나왔는데 이걸 배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게 대형 배양 탱크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놓고 이걸 연구한다고 이게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지는 모르는 상황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였죠. 상황도 급하고. 근데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야,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가 연구시켜줄게. 라고 해서 연구진이랑 장비가 싹 가서 미국의 자본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1944년부터 전장에 위생병들이 가져가기 시작해서 이게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치명상을 입었든 아니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가벼운 자상을 입었든 이런 것들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예전에 그냥 속절없이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들을 막아줄 수 손도 못 쓴 있었던 거죠. 네.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위생이라는 게 전장 환경이라는 게 위생이라는 걸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군 생활할 때도 군대가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난 살면서 네. 그렇게 청소를 많이 해본,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청소잖아. 눈 뜨면 청소하고. 그리고 인상적인 게 치약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네. 만능 치약. 그죠. 예. 치약으로 어디까지 해봤어요? 근데 좀 치약하니까 좀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치약 갖고 장난을 좀 쳤었어가지고. 그렇죠. 수학여행 때 아니세요?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때 하고 군에 있을 때. 근데 군에 있을 때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어디다 발랐어요? 그 주요 부위에다 발랐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치약에다가 머리를 이제 치약 뚜껑에 해준 적이 있어서 사람 머리에 치약 뚜껑 이렇게 박힐 수도 있구나라고 본 저는 적도 치약으로 있었죠. 머리까지 이게 감아봤어요. 전혀 이 네네네. 청소와 관계없는 네네. 얘기에 치약까지 나와갔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네. 아무튼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 생각밖에는 날 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에게 치약이란 그런 존재였던 거지. 위생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건데 전장 환경에서는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제가 이제 지방으로 강연을 가게 되면 저는 가급적 무조건 열차를 타요.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첫 강연 갈 때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고속버스가 사실 좀 편하긴 한데 이게 똥이 마려우면 해결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열차는 급동 그런데 오면 그렇죠. 네, 급동 이거는 오면. 누구나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1분 1초라는 게 이렇게 길 수 있구나. 그럼요. 네. 돼 있는데 상대성 이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문제가 돼요. 전쟁터에서 이제 물이 현장에서 그렇죠. 깨끗하지 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물을 먹고 그다음에 물이 깨끗하다 그래도 저도 그랬는데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에 가서 물을 마시니까 우리가 물갈이를 하게 된 네, 거예요. 물갈이 하면 뭐 네, 근데 설사 물갈이 정도는 그냥 피부가 좀 안 좋아지고 설사가 좀 나온 정도인데 아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질이라는 이제 병이 되거든요. 이게 설사병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단체로 10,000명이 행군하는데 다 한순간에 마려우면 이거 진짜 큰 문제 되거든요. 이건 전력 손실이 엄청 전력 손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설사를 계속하면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 병이 언제 문제가 됐느냐? 1904년에 발발했던 러일 전쟁 때 그 일본군이 딱 이 상황을 겪었어요. 일본에 있던 병사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만주 지역의 그 낯선 풍토에 이 물을 마시게 되니까 대규모 이제 이질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 황군 옷 색깔이 그 색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이상 그런 색깔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900년대쯤 들어가면 러시아랑 한판 벌이지 않고는 한반도를 차지할 수 없겠다라는 거는 일본의 주요 정계와 이제 군인들이 알고 있었기 동북아의 때문에 패권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야 치료약 없어라고 했을 때 공모전에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정로환이었습니다. 정로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크레오소트라는 약품 요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목초액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성분이거든요. 목초액이 이게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마비시키니까 그 배변 활동을 하게 되는 이 대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네, 더 못 나오게 하는 네, 거구나. 네. 아예 그냥 움직임을 멈춰서 이게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면 이게 배가 꿀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네. 이게 대장 활동인데 이걸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독성을 이용해서. 이런 걸 약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근데 어렸을 때 살벌하다. 어렸을 때 좀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정로환은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정로환이 이제 정 형태로 나와서 네, 네, 네.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정로환은 그 이상한 냄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그 좀 고약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입안에서 좀 냄새가 나고 당연하죠. 이 성분이 보통 성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비시키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초에는 정로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를 정벌한다. 정벌하는 그래서 정로구나. 약이라는 뜻이에요. 네. 정벌할 정자 러시아라고 네, 하고 했으니까. 환 이렇게 돼서 썼다가 이게 또 민간에도 상용화됐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했던 이제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벌할 정자를 살짝 바를 정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던 네, 거구나. 어쨌든 이제 발음은 그대로인데 이제 한문 표현만 좀 바뀌게 이거, 되죠. 이거 몰랐다. 옛날 그 CF 옛날 CF들 이렇게 네, 가끔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그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정확하게 그 한자가 네, 정로 네. 발을 정했는데 네. 아저씨가 왜 정복할 네, 네.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구나.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민간에서 일본에 여행 가면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사오잖아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정로환의 약간 후예 정도 되는 작품이죠. 결국 이제 배탈 났을 때 먹는. 배탈 났을 때 이게 배탈 났을 때 배탈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마비시켜줘? 마비시켜줘서 이제 야, 나중에 그걸 몰랐네. 네, 네. 하긴 어느 나라 갔다 오면 동전 파스 사오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였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전쟁과 약품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은 마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전쟁터에서 마약이 사용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래요? 예. 요새 마약 때문에 참 문제가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여기 난리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TV에서 봤던 히로뽕이 전쟁이랑 연계돼 있는 걸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예. 정확한 명칭은 이제 메스암페타민. 그렇죠. 네, 메스암페타민을 부르고 1893년에 도쿄 대학의 의학부 교수가 이 약품을 발견해서 처음에는 그냥 감기약 만들다가 이 약이 나왔는데 이 각성 효과 같은 거라고 부르잖아요. 예. 사람이 먹으면 섭취하면 갑자기 두뇌 잠도 안 활동이 오고, 막 예. 활발해져서 잠도 안 오고 고통도 못 느끼고 집중도가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잠도 안 자고 뭐 이런 각성 효과가 났죠. 그러니까 커피랑 좀 비슷한 성분이라서 요거를 따로 빼서 만들었던 게 히로뽕이라고 불렀던 정확히는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보니까 처음에 상품명이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하다는 의미의 필로포누스로 나왔다가 그래서 필로폰이라고 그러구나. 필로폰이었다가 그게 이제 일본식 발음이 히로뽕이 히로뽕이 됐고 됐고. 우리는 그냥 앞에 빼고 그냥 뽕이라고 불렀던 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뽕 시리즈가 생각납니다. 영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점점 이 공간에 네.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미국이 지금 펜타닐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제2차 마약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좀비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하잖아요. 예. 자료 화면들 봤는데 2년 정도 중독 현상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그러니까 23살 때 너무 멀쩡했다가 2년 뒤에는 이빨도 변하고 손에 계속 가려우니까 손을 긁으니까 여기가 감염이 완전히 되고, 예. 벌집처럼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눈도 충혈돼 있고 아니, 피부는 정말 안 좋아져 있고 어떤 육체적 폐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 자체가 그렇죠. 폐해져 버리기 때문에요. 예. 펜타닐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밀리터리로 가면은 이 네. 마약 또 이제 그 트럼프 얘기를 안 네. 할 수 없는데 이 친구가 만약 된다면은 미군이 아주 특수부대가 따로 생긴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인데 멕시코로 진짜 그렇죠. 특수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괴멸시키겠다. 뭐 멕시코, 뭐 콜롬비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남미 쪽에 이제 주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펜타닐은 중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만들어서 시진핑 이제, 만났을 그렇죠. 때 바이든이 그 관련된 얘기를 서로가 그렇죠.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메스암페타민을 가장 많이 잘 사용한 최초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전격전의 독일군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초초의 전투를 전격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차 아니면 말을 타고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속도. 사람이 전차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걸어가거나 언제든 지치는데 이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페르피틴이라고 부르는 이제 제품으로 바뀌었는데 이 제품을 전격전에 선두에 섰던 기갑부대 병사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막 72시간, 뭐 48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가는 거잖아. 이게 그 사람이 말을 타는 거 둘째치고 초창기 전차라는 게 승차감이 개판이었거든요.
쇳덩어리에 사람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막 그게 쿠션감도 안 좋을 테니까 아니, 머리도 쇼바도 아프고 없고. 네.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을 테니까 컴컴하고 또 언제 또 적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신경 굉장히 날카롭고 네. 심지어 주변국의 전차보다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그 승차감도 그렇고 네. 모든 면에서 최악인 1호 전차와 2호 전차가 그렇죠. 주력이 돼서 음. 갔던 그 전격전이었는데 그런 약을 또 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인간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잖아. 예. 역설적으로 독일은 이후에 이 약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봤을 테니. 그러니까 예. 잠을 72시간 동안 안 자는데 그 다음에 48시간 동안 자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잠을 땡겨온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사들이 약간 이 각성 효과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이상한 거지. 짓을 해서 뭐 예. 민간인을 학살한다든지 아니면 신중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쓸데없이 돌격해서 인명피해가 난다. 그렇죠. 전장에 제일 중요한 게 속도 다음에 중요한 게 전 통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렇죠.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나옵니다만 무너지게 된 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잖아요. 네. 그때 참 진압군들한테 뭘 먹였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뭐 들었죠. 그런 많이 얘기들도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비슷한 있는. 게 결국은 그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에도 그렇죠. 히로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각성 효과를 해서 정확하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람이 하나밖에 목숨이 없으니까 아무리 훈련할 때는 들이받아도 확 들어갈 때 거대하게 이거 부닥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직전에 틀어버리거나 아니면 막 미군이 대공포를 막 쏘면 이걸 피하느라고 하다가 목표물에 제대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마약이 이제 약 재료로 이제 쓰입니다만 약품으로 쓰입니다만은 우리가 저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약품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 그거 심각하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터에서 특히 2차 대전 다룬 무슨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보면 몰핀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총알을 맞았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다리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부상을 입었을 때도 몰핀을 찾잖아요. 그만큼 순간적인 고통은 있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중독되는 폐해도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마약의 역사를 따져보면 전쟁 그렇죠.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그리고 겁니다.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를 썼지만 전시에 공장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공장에서 10시간 일하면 지치잖아요. 이 약을 기계처럼 만들고 주고 싶었던 거지.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 약이 일본에서 통제지기 시작하고 판매 중단된 게 1951년이었어요. 실제로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이 히로뽕 광고가 있어요. 지면 광고. 그렇죠. 예. 네. 이 뭐 이렇게 환상적인 약이 있다라는 식의 광고고 그 광고를 누가 하냐? 현역 의사가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지금은 지금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그게 극명하게 저는 이제 그렇죠. 생각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반드시 사상자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리, 그러니까 남김없이 끝까지 치료해주겠다 내지는 그렇죠. 끝까지 수습해주겠다는 그런 거. 특히 책임. 미군을 본다면 지금도 병원선을 그렇게 커다란 그 그렇죠. 병원선을 운영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예. 공군에도 그런 관련된 게 있고요. 육군에도 각종 그 장갑차 유형들이 있고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대한민국 군도 그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요. 아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 자산이 없으면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그렇죠. 싶고 네. 나도 안전에 대한 내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테고 실제 우리도 다 군을 겪어봤지만 군 안에서 실제 전쟁 나면 우리가 전장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그 못 믿어온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병사들은 아마 다 도망갈 거다. 음. 그러니까 오기 싫은 군대로 왔는데 여기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나가라 그러면 제대로 된 조준사격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러고 쏠 거 아니냐. 직업군인들하고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것에 저변에 깔려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두려움이죠. 결국 국가가 나를 어디까지 책임져 줄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메디온이라는 그 수리온의 계열 기체를 맞아요. 저는 제일 네. 좋아하는데 좀 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아졌으면 부대가 좋겠어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의무병들도 좀 더 이렇게 역량을 그렇죠. 갖췄으면 그럼 좋겠다. 물론입니다. 의무부대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좀과 배탈로 같은 약을 먹었던 병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각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만약에 전쟁과 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절반 이상을 마약 이야기네요. 예. 그만큼 전쟁하고 또 마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